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한국형사본부정책연구원 승재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현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자가 되게 불안하네요. 불안합니까? 예. 네. 제가 그래서 좀 춤을 배우는데. 예. 허리에 힘이 좀 많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배우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예. 그 팬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A라는 이 춤 아시죠? 누구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느 팬들? 안 돼요. 그 팬들한테 제가 혹시나 그냥 저 순수한 마음에서 좋아합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승재현 위원인데요. 한동안 송재현으로 알았다 이런 반. 많죠. 성재현으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송재현이 많아요. 근데 승이 흔하지 않는 사람. 많이 흔하지 않죠. 저는 반드시 저희 성씨 가문에 제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 전에 위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네? 아니 뭐 저희 쪽 그에서 한복을 뭐 저희 성씨가 한국에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 뭔가 좀 한복 민감한데 승씨가 어디서 갖고 옵니까 이 한복을요? 그건 모르죠. 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런 게 이 성씨가 이열승자 승씨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승진칼 때 오를승자 승씨 쓰는 분이 계세요. 한자로. 네, 오를승 아닌가요? 예, 오를승인데 네. 오히려 이열승을 쓰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게 있어서 같이 막 성씨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어머머머머 성씨예요. 성씨구나. 이런데 한자 보면 틀려. 그래가지고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성씨는 다 착하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착하시지만 성씨도 같이 착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승재현 위원 외에 한 분만 더 만나면 좋겠는데 예. 참고로 승재현 위원 우리님은 착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 뭐 저 건축의 성효상 선생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송재현이 아니라 승재현 위원이고요. 네네. 오늘은 어떤 범죄, 어떤 이야기인가요? 먼저 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먼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계양전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전에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도 있었고 강동구청에서 이제 직원이 또 구청에 돈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었고. 횡령이 너무 쉽게 빼가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이게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 회사 돈 245억을 횡령한 사건인데 이게 사실 긴급 체포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전까지 똑같은 방법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회사에 있는 돈을 외부에 표시하지 않도록 뭐 마지막 잔고 전면 같은 걸 좀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사실 잡히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계양전기 자기 자본이 1926억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5억이다. 그러면 약 13%, 12.7%에 달하는 규모인데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2천억이니까 뭐 그거보다는 작지만 245억 여러분. 말이 돈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회계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됐는데 결국 참 어떻게 보면 이 피 같은 회사 공금을 물론 뭐 이렇게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사 돈으로 크립토커런시라 그러죠.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도박,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버젓이 상장사인데. 그렇죠. 이게 직원이. 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내부 감시 제도가 굉장히 허술했고 또 외부 감시 제도도 굉장히 허술했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루어진 외부 감사 때문에 이게 항상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그러니까 외부 전까지가 늘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우리 저 소장님도 똑같겠지만 도대체 회계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얼마만큼 허술할까.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스위치가 꺼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회계 감시 시스템 전체 스위치가 꺼져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뭐 오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동구청은 더더욱 그렇고 지금 계양전기도 그런 스위치들이 다 꺼져 있었고 그리고 자본을 그러니까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이 돈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지금 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아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외부 감사, 외부 회계 감사 일정이 있잖아요. 그 네네네. 일정 외에 비상설로 필수적으로 한 3-4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어때요? 그럼 뭐 그 외부가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긴장해서 못할 것도 같은데. 저희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도 외부 감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국조실 감사도 받고. 근데 그다음에 항상 그렇잖아요. 감사다 그럼 막 그러니까요. 공직원이 밤새고 예, 예.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불특정 시기에 불특정 방법으로 감사하는 그쵸. 게 필요하다. 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좀 범죄 이야기를 하나만 좀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네. 루틴하게 방범 활동을 하면 절대로 범인이 잡힐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 10시에 사람 두 사람이 반드시 이 동선으로 돈다 이러면 네. 안 되니까 하고 옛날에는 막 그 막대기를 또 쳐요. 딱딱. 그 진짜 80년대 초반이었나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같은 통했죠. 경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방범 활동도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다음 특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되지 않는 시간에 그 방범 활동을 하는 게 가장 범죄를 예방하는 데 좋다면 당연히 이 회계 감사도 외부 감사가 저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런 거 좀 하셔야 돼요. 네. 하셔가지고 좀 들여다보시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도 저희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카드 쓰면 이거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냐 당신 외국 나가 있는 거 맞냐라고 문자 보내주듯이 회사 공금이 당연히 A라는 회사 공금이 B라는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정이라면 좀 그것을 알려주는 어떤 고객 응대 시스템도 좀 은행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주들이 너무 괴롭겠죠. 예, 거래 예. 정지된 상태고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됩니까? 사실 계양정기 다들 아시겠지만 기심위라고 합니다. 기업심사위원회 기심위가 이제 열리고 이 기심위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보완책이 또 안 만들어지면 이제 결국 또 상장 폐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와 또 같이 되게 되는데 계양정기 소액 주주들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981명 약 한 12,000명 정도 돼요. 주식의 숫자는 1,445만 주 약 한 1,446만 주 6,227주니까 6만 주 정도 되고 네. 그 주식에서 지금 이제 발행 주식으로 대비하면 지금 있었던 이 금액을 살펴보면 한 44% 정도 차지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끝내야지 됩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왔다는 것도 우리 한국 증시에 이거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사건들이 그럼요. 이래 가지고는 선진국 지수만 편입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회계 감사 하나도 잘 못 돼 있는데 말이죠. 예, 예. 또 하나 사건 보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뭡니까? 스와핑 사건이? 예,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다루어 볼 사건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금융 사기 수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법이고 아직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 수사가 디벨로핑 되면 그냥 수사가 발전하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분명히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심 우리가 휴대폰이 있으면 다들 휴대폰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이 안에 심이 유심. 유심이 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유심에 대한 워닝이 오는 거예요. 경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을 반드시 변경해야 된다. 그 변경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당신 그 휴대폰 완전히 좀비폰이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옵니까? 어디서? 예, 그래서 경찰청에 따르면 이제 사이버 수사과에서 밝혔는 내용인데요. 최근 전국 경찰서에서 40여 건의 아까 유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심 스와핑이라는 네. 거는 유심 스와핑입니다. 이 사건이. 예, 유심 칩이라고 불리는 가입자 식별 심카드. 예, 예, 네. 그 모두 심카드를 몰래 복제해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금융 자산을 훔치는 신종 해킹 수법인 거죠.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네. 범죄 수법이라가 이제 그래서 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휴대폰에 이제 그 유심과 관련된 정보가 해킹당했다라고 오는 거예요. 저도 있겠죠, 유심이. 예, 예. 네. 그러면 그 유심을 이렇게 좀 하라.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유심을 좀 교체하든지 아니면 유심의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어디서 연락이 와요? 그 문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스와핑 바꾸어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 이 유심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유심칩이 바뀌어버리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이 유심칩에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안에 지금 한 4개 계좌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4개 계좌가 이제 유심칩이 스와핑은 바꾼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꿔치기 한다. 그래서 바꿔치기 하는 순간 기존에 갖고 있던 금융 정보가 다 틀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에 있는 가상 그 화폐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그 원래 있는 유심칩을 사기꾼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근데 그걸 안 주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오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 예. 뒤에 부분도 좀 설명드리는데 제가 예. 뭐 특정 이게 지금 회사 휴대폰에서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안 돼서 그냥 그거는 익명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특정 회사에 있는 특정 통신사. 예, 특정 통신사에서 이제 사용하던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고 그게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휴대폰 갖고 있다가 이게 먹통이 되니까 먹통이 되면 이거 왜 안 되지? 이러고 갑자기 빵 켜지는 거예요. 켜지면서 문자가 띵동띵동띵동띵동 이러고 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단말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면서 당신에 있는 유심칩을 누가 해킹해서 지금 단말기가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그 단말기를 새롭게 원상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알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알림에서 이제 유심칩을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자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이 휴대폰이 좀비폰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유심을 빼고 새로운 심 예, 뽑으면 될 거 아니라. 예. 그래서 바뀌었다. 이게 스와핑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번 셧다운되는 휴대폰이 다시 살아나면서 살아났을 때 문자가 당신 휴대폰이 바뀌었다. 단말기가 그 유심칩이 교환되어서 당신 지금 휴대폰은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되어 있으니 그 관계되는 걸 당신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가이드를 주면서 예, 따라와라 하면 그 네. 순간에 이제 그 휴대폰은 좀비폰이 되고 그럼 이전에 있었던 유심의 정보를 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수사 수법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어마어마한 범죄인데요. 예, 보면? 그래서 지금 특정 통신사의 문제인 건지 네. 통신사를 해킹해서 문제가 발생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밝혀져야 되고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한 사람에 한해서 2억 한 7천만 원 가까이 가까운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 거예요. 저는 한때 스마트폰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예. MTS를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노트북은 덜 잃어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데 요즘은 다 MTS죠. 그렇죠. 지금도 다 모바일. 예, 저도 이걸로 다 웬만한 거는 다 트레이닝 그냥 저 주식을 다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 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정말 중요한 그걸 노린 건데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두 개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그 지인이 예.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뭐 술 먹거나 밥 먹다가 그 핸드폰을 노렸을 수도 있고 네네네. 이거라면 좀 다르지만 만에 하나 그 특정 통신사를 뚫고 들어갔다. 이거면은 이건 일파만파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서 피해 규모, 그다음에 피해에 의해 해킹 당사자가 누군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네. 피해 의심 사례는 약 30건 정도가 되는데 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통신사뿐만 아니라 지금 저 특정 금융정보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어떻게 실명제로 해가지고 지금 코인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인 거래소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입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서는 연계돼 있죠, 실명계좌. 예, 실명계좌가 그래 돼 있으니까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거래소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안을 강화할 거다. 그러니까 방화벽을 더 높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추가 신고는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관련된 신고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뭐 상황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두 가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왔는 게 이제는 유심칩이 바뀌었다는 문자는 처음 오는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스미싱 중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거는 기존에 있던 방법이 아니니까 진짜 뭔가 잘못됐네. 그리고 휴대폰이 꺼졌다 켜지니까 더더욱 그런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쉽게 그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그 따라하기를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특정 어떤 통신사가 문제가 된다면 그 통신사에서도 이건 확인돼야 되고 아직 전혀 모르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반드시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방화벽을 반드시 높이 만들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시중은행과 그다음에 가상화폐 은행 그리고 가상거래소가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각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단절시킨다 그랬죠. 한쪽이 뚫히더라도 다른 쪽이 뚫히지 않도록 각자의 거래소와 각자의 그 가상화폐 은행 그리고 실물 은행 전부 다 좀 이렇게 굉장히 요주의할 수 있는 방화벽을 높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 겁니다. 여러분 유심 스와핑입니다. 이게 신종 스미싱인데요. 진짜 이제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범죄가 정말 진흥화가 돼서요. 유심을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다 빼갑니다. 그리고서 그렇죠. 코인을 빼간 거예요. 그 유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예.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사무실로 제가 아는 지인이 뭘 보낸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연결돼서 제게 문자가 온 거예요.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 그 클릭해가지고 그걸 바로 써라.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방송을 했지만 예. 그거를 들어갔더니 아이고. 뭐 이제 주민번호 치고 뭐 주소 치고 하는 순간에 저는 떠오른 거예요. 근데 자, 쉽죠. 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누가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게 딱 맞아서 거기에 그냥 속아버리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방송하고 택배 주소 잘못됐다. 이거는 가짜다. 예, 뭐 절대 그 URL을 클릭하지 말아라라고 저도 뭐 수십 번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치고 들어가서 막상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문자 많이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 지금 택배가 갔는데 주소가 오기가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소로 다시 바꾸세요. 그러면 내진 들어가 보면 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자가 어떻게 오더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메일인지 즉 문자인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자인지를 앞에 문자 코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특정 어떤 그 SNS를 쓰면 외국에서 오면 그게 지구본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한번 필터링해서 나온 문자라면 그 문자는 색깔을 달리 만들어줘서 이게 인정되는 문자라는 걸 좀 확인해 주면 오피셜 앞에 있는 걸 보고 이건 국가가 한번 필터링을 했구나 이건 문제가 없구나 하고 클릭할 수 있듯이 좀 외국에서는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그런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심 스와핑입니다. 유심 잘못됐다 바꿔라. 이 문자는 지금 가짜다. 신종 사기 범죄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집